하이, 영어가 설레길 바래. 설레는 영어 설혜영 이설쌤입니다. 오늘은 문법 첫 번째 강의인데요. 앞으로 기본부터 천천히 저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만족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설쌤이 힘이 나서 강의를 더 열심히 찍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요. 자, 저는 강의의 방식을 중학생의 수준에 맞춘 버전 그리고 고등학생의 수준에 맞춘 버전을 모두 함께 올려드릴 건데요. 본인이 이해할 수 있고 듣고 싶은 강의로 선택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려면요. 이 품사를 꼭 알아야 하니 처음부터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문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8가지의 품사와 문장의 기본 구조 1형식부터 5형식 중에 1, 2형식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란 무엇일까요? 영어는 그 자체로도 참 버거운데 용어들이 어렵죠. 우리나라로 영어가 들어오면서 한자어로 용어를 붙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만의 방식으로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품사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의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들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1학년이면 1학년도 1반부터 5반까지 반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영어도 단어들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비슷한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그 모인 집합들이 있다는 거죠. 반들이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 집합의 이름이 1반, 2반, 3반 되듯이 단어들도 그 집합의 이름을 동사, 명사, 형용사 등등의 이름을 붙이는데 그것을 보고 품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study, swim, play, eat, work, go 라는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동사란 이름으로 모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school, student, game, food 등등의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명사란 이름으로 모여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품사는 총 8가지로 팔품사라고 불립니다.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인데요. 7개로 보는 사람도 있고 8개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탄사를 넣느냐 빼느냐의 차이이고요. 저는 8개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용어가 하는 역할과 그 예시들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 명사입니다. 명사는 사람, 사물의 이름이고요. 딱 떨어지는 말이라고도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책, 학생, 가방, 학교, 사과, 딸기, 꽃, 그리고 영상, 유튜브 영상 등등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말 그대로 아까 나왔던 명사를 대신하는 말인데요. 영어는 반복을 싫어해요. 그래서 앞에 나왔었던 언급했었던 사물이나 대상을 뒤에 한 번 더 언급할 때에 또 그 대상을 반복해서 쓰기 싫어해요. 그래서 또 쓰기보다는 대신해서 대명사를 쓰죠. 이 대명사가 대표적으로 it, this, that이 있습니다. 등등의 더 많은 대명사를 알고 싶으시면 고등학생 버전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동사입니다. 동사는 사람, 사물의 상태나 행동 등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크게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뉘어집니다. 비동사는 문장에서 주인공의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동사, 일반 동사는 주인공이 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비동사는 is, am, are 세 가지고요. 일반 동사는 이 세 가지의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들입니다. 자, 이해가 쉽도록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사용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She is pretty, she studies English 라는 문장인데요. 첫 번째 문장은 is를 쓰면서 그녀의 예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그녀가 공부하고 있는 study, 공부하고 있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is를 쓰면서 상태를 설명, study라는 일반 동사를 쓰면서 행동을 설명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형용사고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로 명사의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모양, 상태 등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죠. 해석으로는 뭐뭐하는, 뭐뭐한, 뭐뭐신, 뭐뭐인 등등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들이 이 형용사에 해당이 되고요.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smart student라는 문장이 있죠. 이 student, 학생의 상태를 설명하는 smart, 똑똑하니 형용사에 해당이 되겠죠. 형용사는 이처럼 문장에 들어갔을 때 명사 앞에 위치하거나 또는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배울 이형식, 문장 구조의 이형식에서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쓰이는데요. 그건 문장 기본 구조 할 때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사인데요. 부사는 명사를 제외하고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말입니다. 해석으로는 대부분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되고요. 영어 단어로는 뒤에 ly로 끝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각각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동사를 꾸며주는 예시로는 she studies hard인데요. 그녀는 공부를 열심히 하다. 공부를 하다라는 동사를 열심히라는 부사가 꾸며주고 있죠. 자, 여기서 하나의 팁. hardly, 부사로 헷갈릴 수 있죠. ly가 부사라면서요 라고 할 수 있는데 hard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는 부사입니다. 이 점 알아두시고요. 자, 이어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예시로는 she is very tall 이란 문장을 볼게요. very, 매우라는 부사가 tall, 키 큰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면서 매우 큰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경우는요. she can tennis very well 이라는 문장인데요. very, 매우라는 부사가 well, 잘이라는 부사를 꾸며주면서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에는 부사가 거의 대부분 문장 앞에 위치하게 돼요. 그 예로는 Luckily we caught a thief라는 문장인데요. 사실 해석으로는 참 알아내기 어려워요. 문장 전체 수식해주는 부사가. 그래서 위치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문장 앞에 위치해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보시다시피 문장 전체에 우리는 도둑을 잡았다가 운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꾸며줬을 때의 역할을 아시려면 이 꾸며주는 아이가 대체 어떤 아이를 꾸며주는지는 해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he can tennis very well 해서 very가 well을 꾸며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매우 그녀가 해석이 안 되죠. 매우 테니스를 이게 해석이 안 되죠? 매우 잘, 해석이 너무 잘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해석이 잘 되는 걸로 수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전치사인데요. 전치사는 시간, 장소, 방향, 이유, 목적, 수단 등등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부분 중에 아마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있을 품사일 듯해요. 종류로는 in, at, on, by, from, to, for 등이 있죠. 위치는 명사와 대명사 앞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팁, from A to B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는 표현인데요. 알아두시고요. 7번째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해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구와 절 알아보죠. 자, 구는 단어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절은 주어와 동사가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pretty girl 보이시죠? 여기서는 그냥 예쁜 소녀라고 해서 주어 동사가 없는 하나의 그냥 덩어리입니다. 이런 걸 보고 구라고 하고요. She is a pretty girl. 그녀는 예쁜 소녀이다 라고 해서 하나의 뭐뭐는 뭐뭐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되죠. 이것을 보고 절이라고 합니다. 또는 접속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도 절이라고 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냥 말이 되어지는 문장을 절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럼 접속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접속사도 쓰임에 따라서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있는데요. 말이 또 어렵죠? 쉽게 말해서 등위 접속사는 앞뒤에 단어와 문장을 똑같은 형태의 아이들로 연결해주는 접속사고요. 종속 접속사는 앞에 문장 뒤에 다른 문장을 연결해줄 때 쓰는 접속사를 말합니다. 즉, 주인공 문장,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진짜 문장이 있으면 뒤에 좀 더 첨부하는 내용의 문장이 있죠. 그 문장을 연결해줄 때 자연스럽게 해주는 역할이 종속 접속사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이 등위 접속사의 종류로는 and, but, or이 굉장히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종속 접속사의 종류로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what, who, which, that, when, where, how 등이 있으니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고급 버전, 우리 고등학교 버전에서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8번째 마지막 감탄사죠. 감탄사는 말 그대로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이야, 같은 것들. 종류로는 너무나 많지만 자주 쓰는 것으로 oops, phew 등등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더 심화된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은 고등학생 버전을 한 번 더 들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배운 품사들을 가지고 품사들이 각각 맡은 역할에 따라 맞는 자리에 들어가서 문장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때 품사들이 어떤 아이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문장의 구조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구조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해석 때문입니다. 자, 문장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해석을 하고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으니까요. 품사가 잘못된 자리에 들어가면 해석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장 구조 중 1, 2형식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1형식은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문장이고요. 2형식은 누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인지 묘사할 때 쓰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1형식의 구조는 주어와 동사입니다. 그러나 이 1형식에는 아무 동사나 올 수 없어요. 바로 동작, 행동을 할 때에 누구, 어떤 것에도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동사들이 올 수 있어요. 혼자서 가능한 동사죠. 자, 이러한 동사들이 주어를 만나서 1형식을 이루는데요. 1형식은 이처럼 주어, 동사, 자동사로 이루어진 구조이고 또는 명사, 자동사인 것이죠. 해석은 명사가 동사하다, 주어가 동사하다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주어는 문장의 주인공이면서 옆에 붙는 조사로는 은는이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어 자리에는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품사 중에 명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사람, 사물의 이름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은 누구는, 무엇이, 누구가 등등으로 해석이 되어지겠죠. 자, 자동사는 예를 들어 일어나다, 걷다, 뛰다, 해가 떠오를 때 떠오르다 등등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뭐든 할 수 있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는데요. 이때 자는 스스로 자자를 써요. 단자에서 왔다고 했었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동사를 좀 알려드리자면요. ABC 순서로 알려드릴 거예요. 대표적인 아이들인가 꼭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come, fly, go, grow, grow up, rise, sit, stay, stand up, talk, work 등이 있어요. 꼭 외워주시길 바라고요. 예를 들어 rise를 쓴다면 the sun rises, 해가 뜬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군더더기 없이 주어가 동사를 하는 행동만 있는 깔끔한 문장이죠. 자, 확인하셨고요. 자, 이 형식의 구조는 주어와 동사, 보어순입니다. 이때 이 형식에도 자동사가 쓰이는데요. 이 형식 자동사는 1형식에서 쓰였던 아이들이 같이 쓰이기도 하고요. 이 형식에서만 쓰이는 자동사가 있으니 잠시 뒤에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형식에서 등장하는 이 보어는 문장의 주인공인 주어를 설명하고 또 나중에 배울 목적어로 꾸며주는 아이인데요. 이 형식에서는 주인공인 주어를 설명해주고 꾸며주는 아이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목적어 얘기한 것은 잊어버리세요, 일단. 자, 주어는 1형식에서 설명드렸으니 패스하고요.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순으로 명사, 자동사, 명사,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명사가 명사이다 또는 명사가 형용사다인데요. 명사가 쓰였을 때는 명사가 뭔지를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쓰였을 때는 명사가 어떠한 상태고 어떠한 모양인지 묘사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즉 주어가 무엇이고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잠깐 보어를 살펴볼 건데요. 보어 자리에는 우리가 배웠던 품사 중에 명사, 대명사, 형용사가 들어가요. 대표적으로 명사, 형용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해석을 명사가 명사이다, 명사가 형용사하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자, 대표적인 이형식 자동사로는 뭐뭇이 되다, 뭐뭇이다, 뭐뭐한 상태가 되다, 뭐뭐처럼 보이다, 오감동사로 나뉘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뭐뭇이 되다 라고 해석이 되는 자동사는요. become, come, go, get, grow, turn 이 있고요. 뭐뭇이다, 뭐뭐한 상태가 되다 라고 해석이 되는 동사는 비동사 remain, keep, stay, stand가 있습니다. 뭐뭐처럼 보이다는 seem, appear이 있고요. 오감동사, 즉 우리가 느끼는 5가지의 감각동사 있죠. look 보다, sound 듣다, taste 맛보다, smell 냄새 맡다, 냄새가 나다, feel 느끼다입니다. 자, 이러한 이형식 자동사들은 대표적인 애들은 꼭 외워두시길 바래요. 자, 이때 감각동사, 즉 오감동사는 뒤에 보호 자리에 형용사만 올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요. 왜냐면 만약 이 자리에 명사가 와버리면 3형식이 돼버려요. 3형식은 또 다른 3형식 강의에서 확실히 알게 될 테니 그때 확실히 공부하고요. 오늘은 1형식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She is pretty. 주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고
is라는 비동사가 들어가고 pretty라는 예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가서 완벽한 이형식 문장입니다. 해석은 그녀가 예쁘다, 그녀가 어떠하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이제까지 배운 내용 중 이해가 잘 안 되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연습 문제로 좀 연습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나오는 주소로 들어가셔서 연습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풀어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품사는 총 8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입니다. 자세히 보자면 명사는 딱 떨어지는 말로 사람, 사물, 이름을 뜻하는 말이고요. 대명사는 대신해서 쓰는 명사. 동사는 움직이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 형용사는 꾸며주는 말.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 전치사는 시간, 장소, 방향, 이유, 목적, 수단 등을 나타내는 것.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역할. 감탄사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이었죠. 자, 그리고 이 형식은 주어와 자동사로 이루어진 구조로 명사, 자동사로 볼 수가 있고요. 이 형식은 주어, 자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구조로 명사, 자동사, 명사, 형용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잘 기억하시고 강의를 천천히 한 번 더 보시고요. 스스로의 것으로 만드셔서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